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벡터의 내적에 이어서 벡터의 외적을 계속합니다. 오늘 동영상의 내용입니다. 벡터의 외적을 정의하고 외적이 가지는 특별한 성질을 살펴본 다음에 외적에 적용되는 연산 법칙을 알아보고 성분 벡터의 외적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벡터의 연산을 마치면서 종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의 내용이 많아서 1부, 2부로 나누어 올리겠습니다. 연산 법칙과 성분 벡터의 외적은 다음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연산의 원칙으로 수가 가지는 크기 외에 벡터가 가지는 고유의 성질인 방향을 반드시 연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적에도 방향 성분을 반영하여 내적을 정의했습니다. 오늘은 외적에도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외적을 정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내적 시간에 곱셈 연산에서 방향 요소를 반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벡터를 여러 방향에 맞추어 분할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곱셈을 하는 방법으로 정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벡터의 외적도 실수의 곱셈에 대응하는 연산이라고 하였는데, 외적의 방향 요소를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까요? 연산의 실용성을 고려할 때 방향을 아무렇게나 잡을 수 없고, 내적에 적용한 같은 방향처럼 특별하고도 일반적인 방향을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같은 방향 외에 수직인 방향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수직인 방향을 벡터의 곱셈에 반영하려면 곱하는 벡터의 방향을 곱해지는 벡터와 수직인 방향으로 분할하고 크기는 곱해지는 벡터 방향과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의 길이로 하는 방법입니다. 최단 거리는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결국 직교하는 방향이 됩니다. 내적과 아주 비슷하지요. 벡터의 분할에서 공부한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은 임의의 벡터는 서로 수직인 두 방향으로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직으로 분할한 벡터에서 지난 시간 벡터의 내적에 반영하고 남은 벡터가 수직인 방향 벡터가 되겠다는 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남아있는 수직인 벡터를 반영하는 연산이 외적입니다. 벡터의 분할은 곱셈의 바탕이 되므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분할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곱하는 두 벡터 A와 B가 주어져 있습니다. 벡터 A에 벡터 B를 곱하려고 합니다. 곱하는 벡터 B를 벡터 A의 방향과 A와 수직인 방향으로 분할하려고 합니다. 먼저 벡터 A를 평행이동하여 원점 벡터로 만듭니다. 벡터 A 방향에 방향선을 그리고 수직인 방향의 방향선도 그립니다. 분할 방향을 정하였으므로 벡터 B를 분할하기 위해 방향선에 각각 수선의 발 H와 G를 내립니다. 그러면 원점에서 수선의 발 H와 G까지의 화살표가 분할한 벡터 H와 벡터 G가 됩니다. 그리고 벡터 A와 B 사이의 각을 시타라고 하면 벡터 H는 기준각 시타의 밑변이므로 밑변에 해당하는 벡터 A 크기의 코사인 시타가 되고, 벡터 G의 크기는 사인 시타가 됩니다. 분할하는 벡터 B는 분할한 두 벡터 H와 G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벡터 분할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벡터의 외적을 수식으로 정의하겠습니다. 벡터 외적의 개념을 두 벡터를 곱할 때 곱해지는 벡터와 수직인 방향 요소만 곱하는 곱셈으로 추상화하겠습니다. 기호는 실수의 곱셈처럼 곱하는 벡터 사이에 곱하기 기호를 적습니다. 읽는 것은 벡터 A 크로스 벡터 B라고 할 수 있고, 한글로 벡터 A 외적 벡터 B라고 할 수 있는데, 농지과학교실은 한글 표기를 주로 사용하겠습니다. 벡터 내적은 영어로 벡터 A 닷 벡터 B로, 한글로는 벡터 A 내적 벡터 B로 읽습니다. 먼저 크기를 곱하기 위해 각각의 크기를 구해보면 벡터 A의 크기는 벡터 A의 길이가 되고, 벡터 B가 A 벡터와 수직인 방향으로 가지는 성분인 벡터 G의 크기는 B 사인 시타가 됩니다. 외적의 방향은 내적과 같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내적은 같은 방향의 두 벡터를 곱하였으므로 연산의 결과는 방향이 의미를 가지지 않는 실수 하나를 산출하는 스칼라가 되었습니다. 외적을 하게 되면 방향은 곱하는 두 벡터의 방향이 수직이므로 내적처럼 방향을 무시할 수가 없고 방향 요소를 연산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연산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도 스칼라가 아니고 방향이 있는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내적을 스칼라 곱이라고 하듯이 외적은 벡터 곱이라고 합니다. 외적이 벡터를 만들므로 새로운 벡터의 방향을 정하여야 합니다. 외적 벡터 방향은 정의를 마치고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적을 수식으로 정의하면 두 벡터의 크기를 곱한 결과에 두 벡터 사이 각의 사인값을 곱한 것이 됩니다. 이때 표기의 순서는 내적에서 했던 것처럼 앞의 벡터를 곱해지는 벡터, 뒤의 벡터를 곱하는 벡터로 정하고 벡터의 크기와 사이각의 사인값을 차례로 적는 것으로 합니다. 외적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 순서 개념은 서양과 동양이 달라 헷갈릴 때도 있지만 이런 순서가 내용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적의 수식 정의를 화살표 벡터로 그림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A 벡터에 B 벡터를 외적하는 형태로 A 벡터의 크기는 A 벡터 화살표의 길이이고 B 벡터의 크기는 B 벡터 화살표의 길이입니다. B 벡터의 벡터 A 방향의 수직인 성분의 크기는 벡터 A의 수직인 방향으로 내린 수선의 발 G까지의 길이가 됩니다. 이 길이는 그림에서 붉은 점선의 길이와 같고 이 붉은 점선은 사이각 시타에 대한 대변이므로 빗변인 벡터 B의 크기에 대한 사인값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벡터 B의 벡터 A의 수직인 방향 성분의 크기도 B 사인 시타가 됩니다. 벡터 A의 크기와 벡터 B의 크기, 사인값은 모두 실수이므로 외적이 만든 벡터의 크기는 실수 3개의 곱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식에서 사인값의 기능은 두 벡터가 벌어진 만큼 크기를 늘리는 기능을 합니다. 벡터의 내적에서는 코사인 값은 벌어진 만큼 크기를 줄이는 기능을 하였지요.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이면 사이각이 0도가 되어 사인값이 0이 되고 90도가 되면 사인값이 1이 되어 외적이 최대가 됩니다. 외적도 내적처럼 수식의 정의와 수식에 대응하는 화살표 벡터의 그림을 묶어서 잘 익혀두기 바랍니다. 벡터 외적으로 만든 벡터의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벡터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실용성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현상 세계에 있어서 힘이 작용하는 대상에 수직인 방향으로 힘을 주면 대상이 회전을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하여 수직인 성분을 곱하여 만든 벡터는 회전하는 현상을 표현하도록 정합니다. 대상이 회전하면서 만드는 것은 회전 중심을 가지고 있는 면입니다. 그래서 외적 벡터가 수직으로 작용하여 만드는 면을 벡터로 표현하여 외적 벡터가 만드는 벡터로 정하려고 합니다. 면 벡터의 방향은 면의 수직인 방향입니다. 외적으로 만들어진 벡터의 작용점이 회전의 중심에 있으므로 수직인 방향은 아래쪽 방향과 위쪽에 두 방향이 있게 되는데 두 개의 수직 방향 중 한 방향을 쉽게 정할 수 있도록 오른손 법칙 또는 오른 나사의 법칙이라고 하여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방향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외적 벡터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벡터 A와 벡터 B를 외적하여 벡터 C를 만드는 연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전하는 방향을 정하기 위해 벡터 B를 벡터 A의 수직 방향으로 분할합니다. 외적에 적힌 순서대로 벡터 A를 작용하고 벡터 B의 수직 성분을 벡터 A의 종점으로 가져와 작용시킵니다. 이런 과정이 벡터 외적을 작용하여 회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작용 과정은 외적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므로 여유를 가지고 깊이 생각해 두세요. 이제 방향을 정해 봅시다. 벡터 A에 벡터 B를 외적하는 경우입니다. 그림처럼 벡터 C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벡터 A에서 B로 회전을 시키면 두 벡터는 평면을 만들고 아래 방향과 위 방향으로 평면 벡터를 만듭니다. 평면 벡터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회전 방향을 만들면 엄지손가락 방향이 벡터 C의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정하는 방법이 오른손 법칙입니다. 또 A에서 B로 회전하는 것은 오른 나사를 푸는 방향이므로 나사가 나오는 방향이 벡터 C의 방향이 됩니다. 이 방법이 오른 나사의 법칙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벡터 B에서 벡터 A를 외적하는 것으로 벡터 B에서 벡터 A 방향으로 회전시켜 평면을 만들었습니다. 회전 방향으로 오른손가락으로 밀면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향하므로 생성된 벡터 C의 방향이 아랫방향이 됩니다. 오른 나사의 법칙을 적용해도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두 벡터를 외적할 때 외적하는 벡터의 순서를 바꾸면 서로 반대 방향의 벡터를 만들므로 벡터의 외적은 순서를 잘 지켜서 하여야 합니다. 2차원 외적 벡터의 크기가 가지는 기하학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2차원 두 벡터 A와 B를 외적한 외적 벡터 C의 크기는 수식의 정의에 의해 AB sinθ가 됩니다. 이것을 평면에 나타내면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서 벡터 A와 벡터 B를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벡터 A의 크기는 평행사변형의 밑변과 같고 B sinθ는 평행사변형의 높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두 벡터의 외적이 만드는 벡터의 크기 AB sinθ는 두 벡터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외적 벡터 C의 크기는 외적하는 두 벡터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고 방향은 그 면의 수직인 방향이 됩니다. 이제 벡터 내적처럼 두 벡터의 사이각이 0도이거나 90도처럼 특별한 경우의 외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0벡터가 아닌 두 벡터를 외적한 외적 벡터의 크기는 두 벡터 사이각의 사인값으로 표현되므로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이면 사이각이 0도가 되어 사인값이 0이 되고 사이각이 90도가 되면 사인값이 1이 되어 외직 벡터의 크기는 두 벡터 크기의 곱이 되고 최대값이 됩니다. 외적은 곱하는 순서를 바꾸면 외적 벡터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가 되므로 곱하는 순서를 바꾸는 경우는 음벡터로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외적의 성질을 3차원 직교 좌표기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3차원 직교 좌표기의 XY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G축은 오른 나사가 풀리는 방향으로 양의 값을 정하였죠. 좌표기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세요. 이 방향은 외적 벡터의 방향과 같아서 IJK 순서로 회전하면 양의 값이 됩니다. 외적 벡터의 양의 방향과 좌표기의 양의 방향을 묶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헷갈리지 않도록 맞춰서 정의하였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직교 좌표기의 축은 순방향으로 되어 있고 축 단위 벡터 IJK는 모두 서로 수직으로 되어 있으므로 IJK, II, JJ, KK처럼 서로 같은 축 방향의 벡터를 외적하면 사이각이 0도이므로 모두 0이 됩니다. 또 IJ, JK, KI처럼 서로 다른 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시계 반대 방향인 순방향으로 외적하면 그 크기 값이 양의 값 1이 되고 KJ, JI, IK 등 시계 방향인 역방향으로 외적하면 그 크기 값이 음의 값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또 순방향으로 외적한 벡터의 방향은 외적한 면의 수직인 방향이 되므로 나머지 축방향 단위 벡터가 되고 역방향으로 외적한 벡터는 나머지 축방향 단위 벡터의 음벡터가 됩니다.
이 순환은 벡터 외적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자주 사용하므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적과 다른 곱셈 연산으로 벡터 외적의 개념을 곱해지는 벡터와 수직인 방향 요소만 곱하는 곱셈으로 정의하고, 기호는 곱하기로 사용하고, 방향은 오른손이나 오른나사로 구한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수식으로 크기를 표시하면 두 벡터 크기의 곱에 사이각의 사인값을 곱하는 것이 되고, 화살표 벡터로 표시된 도형에서는 높이가 사인값으로 주어지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외적하는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인 경우 외적의 크기는 0이 되고, 3차원 직교 좌표기에서 축방향 단위 벡터를 순방향으로 외적하면 외적 벡터는 다른 축의 양의 방향이 되고, 역방향으로 외적하면 다른 축의 음의 방향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다음 강의는 벡터의 외적 두 번째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